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잠깐 좀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죠. 사실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혁명 중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그 시대상을 정확히 반영했던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지방관리 폭정의 한거에서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뭐 군주 민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 즉 물을 배를 뜨게 하지만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즉 민심을 잃으면 임금을 끌어내린다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군대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자국의 문제를 다른 나라 군대를 파견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진압하겠다.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당시 조선은 그렇게 나약했고 또 그 당시 정치인들, 민시척족 일가들, 뭐 그때 실력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자 또 일본도 동시에 군대를 조선에 파견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 1885년에 있었던 갑심정변이 있죠. 갑심정변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맺어진 텐진 조약이 있는데 그 텐진 조약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의 출병 시 즉시 상호 통지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일본 군대를 조선에 파병합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뭐 일본의 지배 야욕을 명확히 드러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조선 정부하고 동학농민군 간에 즉 화해를 합니다.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은 뭐냐면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개혁을 시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자주적인 내정 개혁 및 폐정 개혁안을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관청도 설치를 하죠.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그 화약이었습니다. 굉장히 일종에 보면은 동학농민군이 승리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철수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일본군이 지배력을 보이죠.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하게 됩니다. 봉기해서 이제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대일본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동학농민군이 2차로 다시 군대를 일으킨, 농민군을 일으킨 바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무자비하게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하죠.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바로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명확히 보여준 거죠. 예, 바로 이게 바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뭐를 요구하냐면 조선 내정을 개혁해야 되겠다. 왜? 동학농민군이 일어난 이유는 조선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개혁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내정 간섭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일본은 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거절하죠. 자, 그래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일제는. 일본은 그래? 너희들이 조선의
개혁안을 공동으로 하자는데 거부해? 알았어. 그럼 우리는 혼자 하겠다. 독단적으로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오 개혁? 물론 개혁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 시간에. 갑오 경장, 뭐 같은 말이지만 여하튼 갑오 경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갑오 경장의 시초입니다. 갑오 경장은 뭐냐면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화, 즉 침략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리고 기타 제반 조건들을 일제에 편리하게 그리고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갑오 조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제는 드디어 1894년 7월에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드디어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흥성대원군과 김웅집을 앞세운 친일 정권을 수립을 하죠. 왜냐하면 전면에 일본이 나설 수는 없으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친일 정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는 청나라에 마지막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청나라 한국에 대한 종주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라.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청나라는 이 확답 요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은 드디어 최후 통첩이라고 여기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청일전쟁이죠. 이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95년 약 1년여 동안 그것도 우리나라 국토에서 벌어진 외세의 싸움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었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청일전쟁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싸운 전쟁입니다. 자, 이 청일전쟁은 1894년 풍도. 풍도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아산만,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에 있는 바로 풍도섬, 바로 그 섬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집니다. 일제가 청나라 해군을 사전 경고도 없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승리를 하자 바로 성완, 그리고 평양과의 청나라와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는 서서히 중국 본토를 공격하면서 하나씩 점령하게 되죠. 자, 청나라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내부 사정도 복잡한 나머지 복잡한 상황에서 또 일본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는 강화회담을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맺어진 조약이 바로 신문세키 조약입니다. 그래서 1895년 7월 24일 날 맺어진 신문세키 조약으로 일단은 청일 전쟁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수많은 자기 나라 땅을 일본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따라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자, 드디어 일본은 가장 걸림돌이 됐던 청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거는 뭐냐면 조선에 있던 바로 주요 기관 시설을 다 뺐습니다. 군용 전신권을 할양받고 그다음에 경부 경인 간의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을 다 일본에 양도시킵니다. 바로 조일 잠정 합동 조관이라는 그런 조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1894년 8월 26일에 조일 맹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참 기가 막힌 조약이죠. 전쟁 중에 조선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일본군의 진퇴와 그다음에 그 식량 준비 등 모든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거의 반강제죠, 뭐. 건 강제로 결국에는 조선은 앞으로 일본군의 어?
후방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라. 이거 식민지죠, 뭐. 그게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같은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고문관과 그다음에 군사교관을 조선 정부 내에 배치한다는 약속을 바로 그들이 내세운 친일 정부로부터 받아냅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일제가 한국의 정치와 군사를 장악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돼서 한국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화를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일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야욕인 한국을 침략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은 급속히 일제히 성하기에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일 전쟁에서 벌어진, 그리고 청일 전쟁 이후 한국에 미친 큰 영향입니다. 만일 당시의 권력자와 위정자들이 동학농민군과의 약속을 지키고 농민군과 연대해서 세력을 형성했다고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문제는 벌어지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 어, 생각도 해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를 제거를 했죠. 이제 남은 건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러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